안녕하세요. 하준이네 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자 싶어가지고 영상 찍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30 중반의 남성분이시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재테크를 준비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알아보니까는 뭐 부동산이 좋은 것 같고, 부동산 중에서도 뭐 경매 쪽에 관심이 있는데 시작하고자 하는데 아직 좀 자본금은 작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뭐 미래를 꿈꾸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 5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뭐 이분의 뭐 신상 같은 거는 제가 비공개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만 여기 있는 것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30 중반입니다. 아직 미혼이세요. 근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보통 30대면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신혼처냥이나 뚜껑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 근데 경매를 하게 되면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이 청약을 할 수 없다. 당첨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당첨될 만한 물건에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경매로 투자를 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이거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우리 질문자님보다 나이가 조금 많지만은 정말 똑같은 걱정을 했었고 저는 다행히 시기가 좋게 분양을 하나 받았어요. 청약소장 만들어 놓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같이 놓고 분양을 하면서 분양을 노리면서 경매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우리 이제 질문하신 분이 지금 어떤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 실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 가는데 제가 메일을 읽어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갓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 관심이 있고 이쪽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거지 지금 바로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해야 되지 받을 수 있는 지금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은 꾸준히 청약을 넣으시고 그러면서 경매를 같이 경험을 하시면서 운 좋게 청약이 기회가 오면 청약을 하다가 분명히 청약도 내가 하고 싶은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변두리라든가 내 직장, 내 직장하고 가까운 곳, 아니면 내 집, 어떤 인프라가 갖춰진 곳, 이런데 청약을 하고 싶어 하지, 조금 외진 곳은 좀 안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일단 만들고, 같이 경매 공부를 하면서 2개 다 노리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저는 시드가 있다면은 먼저 경매를 빨리 낙찰을 받아서 돈을 불리는 거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청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요새 지금 결혼도 안 하셨죠. 아직 청약 통장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청약이 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이 신혼특공은 결혼해야 되죠. 애도 있어야 되죠. 그분 똑같은 경쟁이 붙는다면 애가 1명 있는 사람, 2명 있는 사람, 3명 있는 사람, 그리고 무주택자가 긴 사람이 먼저 청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특공을 해도 어렵고 일반 분양은 더 어렵죠.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청약이 만병 통치약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이 청약 하나 기다리고 있다가 1년, 2년, 3년 동안 무주택자로 살면서 집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나는 전세, 월세를 전전하다가 결국 그 올라가는 집값을 못 따라잡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닙니까? 뭐 주위에도 그렇고 제 주위에도 그렇고 청약을 하려고 그러면서 전세를 사는 사람 많이 봤는데 저는 운 좋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약이 돼서 했지만은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런데 엄청 오래 기다려가지고 3, 4년, 5년, 만약에 길게는 10년을 기다려가지고 내가 너무 가고 싶어 하던 아파트에 청약을 받은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정말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막 1000세대 되는 아파트에서 내가 내가 좋은 로얄층이 걸려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뭐 어떻게 됐는지 제일 못난이 층에 걸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의 이 10년 기다림은 이게 해피엔딩인가 뭔가. 내 집이 생겨서 좋은데 청수도 마음에 안 들어, 동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럴 확률이 또 있죠. 이거는 청약은 뽑기죠. 뽑기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좋은데 걸린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일단은 청약하고 경매랑 부동산이랑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경매 공부하고 부동산 공부하면은 내가 이 집을 보는 능력 아니면은 뭐 이 집값을 보는 기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내가 청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파트들을 고르는 능력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서 일단은 공부를 먼저 하면서 같이 준비를 하시고, 이 청약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만약에 지문자님이라면은 청약은 크게 미래는 안 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드머리가 지금 작다고 알고 있는데 청약에 기본적으로 600만원 또 묶이고 있죠. 최소한 600만원 묶여야지 내가 청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큰 나의 투자금이 묶이고 있다는 것도 지금 나의 소액으로 하는데 그 600만원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더 나한테 쓸 수 있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이 집을 꼭 청약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 집에 너무 살고 싶은데 청약을 해야 돼. 자, 근데 청약을 못 하잖아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청약이 끝나고 나면은 실거주자도 있지만은 꼭 투자자들도 같이 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약이 끝나고 뭐 좋은 아파트라면 피가 막 몇 억씩 붙겠지만은 우리가 당장 그런 아파트에 살 일은 만무하죠. 만약에 피가 1000만, 2000원, 너무 뭐 많이 붙으면 3000만 정도 붙을 때 피를 주고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충수를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미래에 집값도 더 잘 오르고 좋은 동, 좋은 아파트, 좋은 동, 좋은 층이 훨씬 좋지. 이 못난이 동 등은 확실히 가격 차이가 또 나겠죠. 그러니 이 청약을 안 해도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다. 청약만 기다리다가는 안 되는 시간,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안 좋은 뭐 위치가 걸리면은 그건 진짜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부동산 쪽을 빨리 투자해 가지고 이쪽을 빨리 느껴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드머니가 1,500만원 있으면은 노후 빌라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노후 빌라를 투자를 시작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근데 이 투자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도 해보니까는 어떤 이 고민보다는 먼저 해보면 돼요.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전이 중요합니다. 실전을 해가지고 내가 내한테 돈이 굴러 들어오는 이 파이프 라인을 먼저 까는 게 중요해요. 이 라인이 한 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을 깔고 나면은 그 뒤로는 제법 진짜 뭐 이렇게 뭐 내성적인 건물주님이나 아니면 뭐 대장 TV, 저도 이거 한 번씩 보는데 이분들처럼 돈이 막 팍팍팍 불어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가장 잘 된 물건들만 보여주고 가장 큰 수익이 난 것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작은 수익도 소중한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이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작은 수익을 만들어서 큰 수익을 발휘해야지, 이 좋은 이 뻥튀기는 아니죠. 실질적으로 너무 큰 수익률이 난 것들만 보면은 다 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익을 만들면 되고, 노후 빌라도 괜찮습니다. 노후 빌라도 괜찮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 우리 질문자님의 이 노후빌라는 대충 이런 것들이죠. 90년대 빨간 벽돌집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집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노후빌라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안에가 이런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크게 그런 게 없지만은, 자, 내가 이 물건을 할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나의 이 모든 투자금을
다 용어까지 끌어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뭐, 약간 좀 후질구리하게 생겼죠. 다들, 이렇게 노후된 빌라들은 후질구리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빌라를 내가 사고 싶어 하는지가 문제예요. 사서 어떻게 해가지고 임차인을 맞추고 월세를 받으면서 시세 차익까지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보는 순간 안 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마인드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원래 이 경매라는 게 내가 살 집이 아니고, 투자라는 거는 남이 살 집을 내가 아니고 남이 임대인을 맞추는 거죠. 아니면 남한테 파는 겁니다. 내가 살 집이 아니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가 진짜 경매의 큰 마인드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안 살아도 됩니다. 내가 안 살아도 되고 누군가 들어와서 살면 되는데, 그 누군가 들어오는 노후빌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그 뭐 어떤 뭐 수입이겠죠. 아무래도 돈을 작게 버는 사람들은 그런 빌라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는 그 중에서 내 집, 내가 경매하고자 하는 집이 그 주위에 비해서 얼마나 괜찮은가, 공실률은 얼마 있는가, 사람들은 많이 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알아내고 시세를 조사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겉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겉은 약간의 돈을 들여가지고 싸게 낙찰받아서 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내 마인드를 다지고 약간 이 시세 조사와 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스킬을 기르는 게 우선시 돼야 되겠죠. 그래서 1,500만 원도 할 수는 있다. 하지만은 조금 내 마인드가 강하지 않으면은 하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론부터 실전까지 잘 배우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곳이 있는지, 아니면 저한테 배울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요새 뭐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경매 학원에 가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수영을 처음 배우고자 하는데 독학으로도 할 수 있죠. 독학으로도 할 수 있는데 강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우면은 좀 더 좋죠. 아니면 돈을 들여서 어떤 뭐 아이템을 사가지고 장착하고 하면은 더 진도를 빼는 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돈을 들이시라. 그러면은 좀 더 내가 빨리 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 돈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여기 보면은 너무 좋은 지금 컨텐츠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진짜 하고자 한다면은 지금 나오는 뭐 무료 컨텐츠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제가 해왔던 거를 지금 컨텐츠에 거의 다 녹여서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약간 좀 그런데 자꾸 한 번씩 요새 좀 오프라인으로 좀 같이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뭐 궁금하신 거를 만약 댓글을 달고 하면 제가 다 대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여기 컨텐츠에 올리는 50% 이하 감정가, 50% 이하 물건 하는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고, 뭐 너무 권리 분석이 어렵다 이러면은 임차인이 없는 물건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없다면은 내가 물어줄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좀 제 컨텐츠가 뭐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픽이나 뭐 이런 설명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초보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녹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좀 기술이 없고, 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일반인이다 보니까는 좀 그런 게 떨어지지만은 질문 주시면 되고, 직접 뭐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번 진짜 요즘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좀 몇 분, 한 세네 분인가 뭐 좀 같이 좀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이거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그 네 번째는 비슷한데, 저는 아파트 경매를 많이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빌라를 더 좋아합니다. 빌라를 더 좋아하고 아파트 경매를 왜 하냐면, 아파트 경매는 시오사입니다. 시오서. 쉽다는 게 뭐냐,
시세 조사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보고 아니면 가도 빌라보다는 현장 조사나 시세 조사가 훨씬 쉽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하는 거고, 아파트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물건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메리트가 있다 없다 따지면은 아파트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죠. 그러니까 팔기도 쉽고 임대 놓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빌라보다 훨씬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왜 어떻게 낙찰을 받느냐? 많이 하면 됩니다. 많이 하면 되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올린 게 있는데, 저는 1년에 100건 이상 입찰을 합니다. 거의 100건 이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그렇게 저한테 떨어지는 거지, 뭐 입찰도 안 하면서 뭐 몇 건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아파트 받기는 힘들다는 거. 그리고 빌라도 보시면 제가 안 한 게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뭐 30만 원 차이로 떨어진 것도 있고, 뭐 좀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 경매가 좀 하기 쉽기 때문에 하는 거지 빌라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또 빌라를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자, 5번째 질문은 1억 미만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1억 이상으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물건 중에는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세금은. 공시시가를 1억 이상 받은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1억 미만으로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금을 거의 낸 게 없었고, 뭐 당연히 재산세는 내야 되겠죠. 재산세는 냈고, 지금 공시가가 올라서 1억이 넘어버린 거지, 그전에는 다 1억 이하로 했습니다. 1억 이하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공시가로 6억 이하까지는 세금이 종부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뭐 그거 하실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 내가 월세나 시세 차이에 비하면은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한 건, 두 건, 뭐 한 세 건? 세 건 해도 뭐 종부세 안 나옵니다. 종부세 안 나오고 1억 이하는 끽 해봐야 한 건에 재산세가 한 10만원 이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 건에서 30만원, 근데 제가 월세를 뭐 한 4, 50 받는다 1년에. 그러면은 월세만 한 4, 500 받아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빨리 준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세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번에 종부세 맞으니까 좀 세긴 센데, 아직 내가 뭐 세 채 이상 되기 전까지는, 특히 1억 이하는 뭐 한 5채까지도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부터 5번째 질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저도 뭐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우리 질문자님하고 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뭐 사람이 다르고 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정답은 뭐 없다. 근데 저는 뭐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는 이 정도는 되더라. 이렇게 해서 경험상 말씀드린 거고, 잘 선택하셔가지고 뭐 경매 괜찮습니다. 괜찮고 열심히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뭐 이렇게 매일 보낸 용기가 있으면은 충분히 잘 해내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또 머리도 좋으셔가지고 뭐 좀 약간 좀 잘 받아들인다 뭐 이런 식으로 선천적으로 잘 이해하신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두드리면 열리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은 꼭 좋은 보답 해답으로 돌아오니까는 이렇게 용기 내서 앞으로도 쭉 열심히 하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경매,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면서 궁금한 점 5가지를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요. 제가 원래 이거 좀 가운데 편집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말이 많이 떠듬떠듬거립니다. 내가 또 준비한 게 아니고 이거 문제란다 질문을 읽고 답하다 보니까는 좀 말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은 사과드리면서 그냥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